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항상 들을 만큼 제 일에 대한 욕망이 큰 편입니다. 직장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에 성공을 했고 남들에게 커리어 우먼이라고 들을 만큼 제 일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제가 딱 걱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30 중반이 넘어도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명절 때마다 저는 오더른께 결혼은 언제 하냐는 소리를 듣는 건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네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좋아도 여자는 어차피 능력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서 팔자 피는 게 제일 크게 성공한 법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를 괴롭혔죠. 적당히 일하는 남자 만나서 너는 퇴직하고 아이 낳아서 아이만 기르면 그게 끝이라네요. 명절만 되면 자기가 무슨 부모라도 된 마냥 저를 그렇게 쪼아대니 그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에 미혼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네요. 저도 어차피 결혼할 나이가 됐고 더 늦으면 정말 못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친구의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완벽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키도 훤칠하며 취미도 운동일 만큼 저와 비슷한 성향의 남자였습니다. 저처럼 능력도 있고 외모도 훈훈하니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일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못했다니 저와 너무 닮았던 것이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능력 있고 리더십까지 있으며 외모도 제 기준에서 출중했으니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저희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애로 이어졌어요. 저희 둘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애는 5개월 정도 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아버지께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민주 씨에게 한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능력이 되는 대로 가정의 끝까지 소홀하지 않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순탄하게 진행했고 능력 좋은 남편은 서울에 30평 되는 아파트를 그대로 사서 저희 신혼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강하면서 일도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신혼부부의 삶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고 남편도 회사 사장이다 보니 저희는 거의 주말 부부처럼 생활했죠. 게다가 남편은 평일엔 항상 야근을 했으며 어느 날은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회사에 자는 날도 많았어요. 처음엔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하고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점점 의심 가는 행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온 남편이 씻을 때 깨서 거실에 나와 봤더니 핸드폰이 2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왜 핸드폰이 2개인가 하고 살펴보고 있었는데 처음엔 업무용과 개인용 따로 사용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를 새함에 다음날 아침에 남편에게 왜 핸드폰이 2개인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가다듬고 업무용으로 1개를 더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주말 남편이 잠깐 나가 있었을 때 남편 핸드폰으로 의문의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김명은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이번 달 월세가 밀려서요. 얼른 보내주세요. 월세라뇨? 저희는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전화를 걸었던 남성은 저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저는 알겠다고 끊은 뒤 그때부터 남편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유통업계 회사라고 했는데 자세히 물어보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점점 조사를 해보니 남편 차와 남편 카드, 핸드폰 모두 법인명이었어요. 회사 경영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활한다는 말은 얼핏 들었지만 남편 카드는 저희 개인 생활에도 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이 자는 틈에 업무용이라던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고 문자 메시지엔 저희 집에서 사지 않았던 생활용품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청구서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모두 증거로 남겨놓았고 결국 마지막으로 월세를 낸다던 집 주소로 회사에 연차를 내고 남편 몰래 찾아갔어요. 그곳으로 찾아가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티셔츠와 팬티바람 차림으로 나와 있었고 뒤에는 겉옷을 여미고 있는 어린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남편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제가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목소리를 떨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전 완벽해 보였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고 엄마에게 돈을 훔친 게 들켜서 쪼그라진 어린애 모습만 보였어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나가라고 얘기했고 어린 여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죠. 남편은 어린 여자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 듯 했지만 저를 보자 황급히 나가더라고요. 어린 여자는 저에게 당돌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와이프 되시는 분 맞으시죠? 여자의 말에 저는 기막히다는 듯이 여자를 쳐다봤어요. 저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사모님,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이랑 이혼해주세요. 저 사장님 아이도 가졌어요. 저는 갑자기 밀려들어오는 정보에 눈만 꿈뻑꿈뻑 뜰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는 저에게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줬고 그제서야 여자의 말이 사실인 걸 알았어요. 어차피 사모님도 능력 좋으신데 아이도 없고 걸릴 게 뭐가 있나요? 바람핀 남편 쓰레기 처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혼해주세요. 그 얘기에 저는 화가 끝까지 치밀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 법인 명의의 카드, 그리고 핸드폰까지 다 증거도 있고 그걸 이 여자한테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으니 세무조사 신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남편 회사는 끝장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는 빙그레 웃으면서 상간녀한테 얘기했어요. 축하해요 임신. 안 그래도 잘 됐네. 이혼할 참이었거든. 너 그거 모르는구나? 너한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내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사장님이랑 함께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가 그렇게 얘기하니 너무나도 기가 찼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짐을 싸고 그걸 본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상간녀한테도 지우라고 했고 다시는 만날 일 없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나가려는 제 다리를 잡고 질질 끌려다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내가 이런 사람을 완벽하다고 생각했다니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저는 빠르게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받았고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 뒤로 전 남편 회사 세무조사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들어보니 전 남편 회사는 법인명의 개인 사용은 물론 세금 체납에 돈 세탁까지 밝혀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일당들 전부 구속됐다고 하네요. 전 남편 회사는 폐업했고 상간녀는 친정에서 낳은 아이를 돌보고 있답니다. 전 남편이 상간녀를 받아줄지도 의문이네요. 저는 그 뒤로 사람을 믿는데 오래 걸리는 성격이 되어버렸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일을 사랑하고 있고 능력 있는 여자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사람의 표면적인 요소가 아닌 내면적인 요소를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 조건을 따지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성격과 내면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